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이 세븐 세그먼트 네 자리를 동적으로 표시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실습에 사용된 코드는 교재 175쪽이나 그 근처에 있는 프로그램 9.5라는 것과 이 파일과 요거는 이제 메인 함수를 메인 등등이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되겠고요. 파일이 되겠고요. 인터럽트 기반으로 세븐 세그먼트를 컨트롤하는 코드들을 모아놓은 C 코드가 iseg 7.c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iseg 7.c를 C에 있는 코드를 함수를 다른 파일에서 이제 부를 때 필요한 어떤 함수의 프로토타입 정의라든가 define 같은 게 되어 있는 게 이 파일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의 이제 구조를 여러분들이 전형적인 구조를 좀 익혀야 되는 게 설명드렸다시피 메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 짜는 파트와 그리고 그 주변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코드를 모아놓은 파트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되도록 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파트는 한번 짜두면 이게 이제 잘 짜야 되겠죠. 이게 몇 자리가 되든지 간에 동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려면 이 함수에 있는 지금 이 예의 경우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쓰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다 모아 놓으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1초마다 한 번씩 숫자가 한 개씩 증가하는 단순한 예였지만 어떤 센서의 값을 읽어서 예를 들면 간단한 미세먼지 센서, 모니터를 만든다고 하면 이 메인 코드에는 미세먼지를 컨트롤하는 부분, 알람을 울리는 부분,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모터를 돌리는 부분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 미세먼지 농도 값을 찍는 부분도 있겠죠. 이제 그런 코드를 짜는데 그 코드를 짜면서 그 전에 만들었던 이 디스플레이에 관계된 부분은 요거를 그냥 그대로 재활용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미세먼지를 컨트롤하는 부분, 모터를 컨트롤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소위 라이브러리화 해두면 그거를 갖다서 불러만 쓰면 되는 이제 그런 컨셉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짤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이렇게 남들이 짜놓은 이런 코드가 있지 않을까를 찾아보면 오늘날에는 철저하게 이제 코드가 많이 공개가 되는 시대고 그거를 많이 공개할수록 자기의 실력을 더 뽐낼 수가 있고 그게 결국은 자기의 명성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는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스 코드를 활용하는 컨셉 그거를 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는 이 회로도는 이제 설명드렸던 그 회로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세븐 세그먼트 4자리인데 이 4자리가 사실은 내부에서 지금 이거는 세븐 세그먼트 부품이 다리가 이렇게 8개씩 다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렸지만 사실은 실제 우리가 실습에 사용할 부품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전원을 컨트롤하는 핀이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내부적으로 LED에 한쪽 끝이 묶여져 있는 신호선이 이렇게 8개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품에는 다리가 핀이 총 4개 플러스 8개에서 12개의 핀을 갖고 있는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을 이용해서 회로를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꾸미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는 지금 여기 J2라고 쓰여 있는 유닛이 뭐냐면 이게 ATmega죠. 이게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포트 A에다가 신호선을 쭉 연결하는데 이 결국은 LED로 연결되니까 LED의 전류 제한 저항을 1kΩ 정도로 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 A에는 신호선을 연결하고 포트 7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는 이 ATmega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딘가에는 포트 7이 나오겠죠. 그래서
포트 7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근데 이제 그걸 일일이 연결된 선으로 하면 회로도가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이름으로 이렇게 뭐 ORCAD 스키매틱이나 아니면 프로테우스에서 이런 식으로 다 하죠. 그래서 이름만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포트 D7, 6, 5, 4 이렇게 4개의 핀을 가지고 트랜지스터의 베이스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기 베이스 컨트롤 할 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저항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항을 통해서 베이스를 컨트롤한다. 그래서 지금 회로도 상으로는 PN 다이오드가 보이죠. PNP 트랜지스터이기 때문에 N 쪽이 떨어져야 이게 턴온이 되죠. 그래서 N 쪽이 떨어지면, 즉 PD7에 0이 나가면 전원이 이게 연결이 됨으로써 전원이 공급되는 5V로 전원이 공급되는 이 자리에만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들을 이런 식으로 4개를 배치하고 트랜지스터 이미터들을 묶어서 5V로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7 세그먼트의 전원을 컨트롤하는 회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도를 보면 이 부품이 커먼 애노드인지 커먼 캐소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전원 쪽이 5V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결국 뭐냐, 이 8개의 LED에 플러스 극쪽이 묶여져 있고 마이너스 극쪽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서 이게 이쪽이 낮은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데로 흐르면서 불이 켜지는 구조니까 에노드를 모두 묶어놓은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먼 에노드 타입의, 여기서 묶었다는 거는 이 내부에서 8개 LED에 에노드가 묶여져 있다는 거고요. 4자리가 또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건 내부적으로 이렇게 8개 신호선이 또 묶여져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부품이 테스트를 해보거나 아니면 데이터 시트를 봤더니 이게 커먼 캐소드다. 그러면은 회로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게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게 NPN 트랜지스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로도는 안 그랬지만 이제 그렇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소스 코드도 NPN 트랜지스터가 되면 P 쪽이 베이스니까 베이스 쪽이 하이 볼티지가 걸려야지 켜지죠. 그래서 그리고 커먼 캐소드가 되면 이쪽이 하이가 돼야지 켜지는 구조가 되니, 물이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죠. 커먼 에너드는 이렇게 흐르는 거고 커먼 캐소드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커먼 캐소드일 때는 신호선이 하이가 돼야지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소스 코드는 다 뭔가 이게 켜거나, 그러니까 이네이블 시키거나 아니면 켜려면 다 0이 나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커먼 캐소드 타입으로 만약에 회로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요 PD7이나 PA로 나가는 값들이, 즉 7세그 콘트, 요게 이제 포트 D였죠, 그죠? 포트 D나 7세그 데이터는 포트 A죠, 그죠? 포트 A로 코드가 나가는 곳에 그 비트들을 모두 다 반전시켜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회로도를 그대로 쓸 거지만, 만약에 커먼 캐소드 형태의 부품을 써서 만들어 봐라 라고 하면 이제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로도를 브래드보드나 프로테우스를 이용해서 꾸미고 시뮬레이션 또는 실습을 함으로써 이 4자리가 정말로 모두 다 동시에 켜진 것처럼 보이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 세그먼트 4자리를 동적으로 표시하는 프로테우스 시뮬레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이 소스 코드 ATmega 128에 탑재될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스키매틱 캡처를 이용해서 회로도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우선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이 소스 코드는 여기 나와 있듯이 파일이 크게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main.c라는 파일하고 iseg7.c라는 파일 2개로 되어 있고요. 이 iseg7.c라는 파일 안에서
인터럽트 베이스의 세븐 세그먼트를 컨트롤하는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포함해서 각종 함수와 변수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main.c는 저게 이제 교재의 프로그램 9.5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9.5를 main.c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 뿐이고 여러분들 뭐 원하는 대로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ain.c가 프로그램 9.5의 내용이고요. 그게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 main.c 안에서 결국은 main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고요. 시간 딜레이를 주는 밀리세컨드 딜레이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요거는. 그래서 메인 코드가 하는 일은 세븐 세그먼트를 초기화하고 요거는 지금 오타가 있네요. 예. 세븐 세그먼트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하는 거였죠? 전역 인터럽트를 이네이블 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저 코드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시점부터는 이제 인터럽트가 자유롭게 뜨는 상태가 됩니다. 이 iseg 7 init 안에서 인터럽트 관련 설정도 했었죠. 그리고 무한 루프를 돌면서 이 무한 루프의 바디에 있는 내용이 계속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프로그램의 무한 루프 안에서 하는 일이 결국 뭐냐 하면 1초를 기다렸다가 이 데이터라는 16비트죠. unsigned short 16비트 변수를 10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10 증가시키고 iseg7 display number라는 함수, 이게 뭐 하는 거였냐면 cnumber라는 배열을 채워주는 함수였죠. 그죠? 그래서 cnumber라는 배열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데이터의 값을 이제 나누기를 반복을 해서 10으로 나누기를 반복해서 나머지들로 채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에는 10이 들어오겠죠. 지금 0이었다가 10으로 들어오니까 10을 부르면 이 함수를 부르고 나면 cnumber 배열이 1, 0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숫자 1, 숫자 0, 예, cnumber 배열이 이렇게 채워지고 나머지는 16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6이라는 거는 뭐였습니까? 세븐 세그먼트를 오프하는 코드였죠. 모드가 1인. 그래서 오프하는 코드였고, 요거는, 모드가 1인 오프하는 코드를 가리키는 인덱스죠. seg table이라는 배열의 16에 가보면, 오프를 하기 위한 8비트 코드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숫자 1, 숫자 0이 들어있다는 건 뭐냐? 결국 seg table 1 그리고 seg table 0을 가지고 8비트를 뿌려주겠다. 신호선으로. 세븐 세그먼트의 신호선으로 뿌려주겠다 하는 그 인덱스 값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eg7 display number라는 함수가 이렇게 cnumber라는 배열을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 대략 1초마다 한 번씩. 근데 이제 이 업데이트된 숫자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냐면 이 코드에서는 10씩 증가하면서 업데이트가 되니까 1, 0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2, 0으로 바뀌겠죠. 10씩이니까 그 다음에는 3, 0 뭐 이런 식으로 쭉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변화하는 숫자가 네 자리의 세븐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로 보이게 만드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스 코드인 iseg7.c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main.c에서 실제 디스플레이 할 숫자들을 1초마다 증가시키는 코드를 살펴봤고요. 이제 그 뒤에서 인터럽트 기반으로 네 자리의 세븐 세그먼트를 출력하는 것과 관련된 변수와 함수들이 이 iseg7.c에 모두 다 모여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이 파일은 꽤 깁니다. 지금까지는 한 화면에 다 보였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네요.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좀 더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처음에 이제 각종
define 매크로를 define을 하죠. 그래서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정한 회로에 대해서만 구동하는 소스 코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컨트롤하는 포트에 그룹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자리수, 세븐 세그먼트의 자리수가 4자리에서 3자리로 준다거나 그런 게 변경이 됐을 때도 플렉서블하게 어떤 컨피규레이션 하는 데피니션만 바꿔주면 동작하도록 신경을 쓴 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디파인 코드들이 여기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데피니션을 할 때 이 매크로의 이름을 잘 정해주면 코드를 해석하는 사람이 이해를 하기가 편하다. 그냥 포트 A라고 하지 말고 7세그 데이터라고 하면 7세그먼트의 그 8비트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무엇인가 보다 하는 그런 가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매크로의 사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매크로들이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세그먼트 한자리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생긴 7세그먼트가 있는데 요 7세그먼트 7조각을 정확하게는 요 도트 포인트까지 8조각이라겠죠. 그 8조각을 어떻게 켤 것이냐 라는 거에 관련된 코드를 미리 정의해 놓은 배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F라고 하는 거는 0이라는 패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켜지면 0이 되겠죠. 그 0에 해당하는 패턴을 이진수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C넘버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가장 중요한 배열이 여기 나오죠. C넘버라는 5개짜리 배열, 5자리 숫자까지 발라낼 수 있기 때문에 발라내야 하기 때문에 5자리 배열을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초기 값을 16이라 두죠. 16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끄는 코드를 인덱싱하기 위한 인덱스 값입니다. 그래서 요게 세그 테이블이란 배열의 16의 값이죠. 그래서 이 16 인덱스 값을 저장해 두는 초기화 값으로 저장해 두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니셜라이즈 코드가 나오죠.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코드에서는 포트들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타이머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CTC 모드로 동작시켜서 CTC 모드에서는 그냥 모드에서는 이렇게 노멀 모드에서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255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CTC 모드에서는 OCR 제로 값을 78로 두고 78만 되면은 그냥 클리어가 되도록 이렇게 동작시키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 일치가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펄스가 78개 지나갔을 때마다 한 번씩.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면 분주비를 1024라고 했을 때 계산해 보면 약 5ms가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버플로우가 아니고 비교 일치 인터럽트이기 때문에 output compare interrupt enable 이라는 비트를 타이머 인터럽트 마스크에서 활성화 시켜줘야 된다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런 코드였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코드는 여러 번 살펴봤죠. 메인 함수에서 유일하게 부르는 이제 함수인데 C넘버 배열에 이 5칸의 C넘버 배열에 실제 이 숫자가 들어왔을 때 이 num이라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4800이면 4800으로 C넘버 배열을 채워주는 나머지는 끄는 코드.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세그 테이블의 인덱스 값으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그 테이블의 C넘버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나오는 것을 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인덱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인덱스가 0, 1, 2, 3, 0, 1, 2, 3, 0, 1, 2, 3을 뱅글뱅글 도는데 그 인덱스의 값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인덱스가 1이면
C 넘버 1이 0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0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물결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커먼 애노드 타입이기 때문에 실제 켤 세그먼트에는 0을 내보내야 되죠. 그런데 세그 테이블에는 켤 세그먼트에 1이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반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은 실제 회로도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하는 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긴 코드고요. 소스 코드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컴파일을 해보면 예, 제가 지금 좀 전에 컴파일을 했기 때문에 한번 수정을 하고 컴파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7 누르면 이렇게 컴파일이 잘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